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자입니다. 이때 저녁 시간 또 한번 마련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께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아직 마지막 방송 안 하고 한번 또 삼성 이야기를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랜만에 여러분들 오겹살 먹는 오겹살, 삼겹살이 아니에요. 오겹이에요. 근데 좀 저녁 먹는 메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모처럼 오겹살을 먹어보니까 맛이 좋더라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면 오겹살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습니다. 나름 먹을만하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맛있게 즐겁게 먹다 보면은 뭐 기분도 전환돼요. 좋아집니다. 뭐 별거 있나?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뭐 자고 뭐 싸고 뭐 그런 건데 하여튼 단순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냥 잘 먹고 잘 씹고 잘 소화시키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몸 건강 잘 관리하면서 하루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국내 최대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이 디자인 하우스 하면 AD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AD 테크놀로지의 그 박준규 대표라는 분인데, 이 대표가 한국에서 이제 팹립스하고 이 파운드리 생태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로 꼽힌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하겠죠. 박 대표는 21일 날 보니까 뭐 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디자인 하우스가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파운드리의 수율이 결정된다. 수율이 결정된답니다. 그래서 칩 사이즈가 커지고 이제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 단순 지원을 넘어가지고 설계까지 맞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제 강조를 하던데, 다음 보니까 박 대표와의 뭐 일문일답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그 팹립스가 만든 설계도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도체를 제작하는 그 파운드리 공정에 맞춰서 각종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지원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의상 디자이너가 드로잉을 마치면은 디자인 하우스가 옷을 생산하기 위한 옷감 구입 그리고 마감을 최적화해 가지고 재봉소는 이에 맞춰서 옷을 만든다고 합니다. 옷을 만든다. 최근에 다양한 그 형태의 드로잉이 이제 쏟아지는 추세인데, 대형 재봉소일수록 TSMC죠. 처리할 일감이 많아가지고 작업이 세분화돼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이 이제 커졌다고 해요. 통상 5나노미터 수준의 반도체를 개발하려면은 프로젝트당 한 100여 명의 그 숙련된 설계 엔지니어가 필요한데요. 국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부족하답니다. 좀 흥미롭습니다. 턱없이 부족하다. 1992년 삼성전자 그 시스템 LSI 그 사업부에 보니까 입사해가지고 이 반도체의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2005년부터 10여 년간 AD 테크놀로지 영업 총괄을 맡고 있고요. 20년에 총괄 부사장을 역임을 했고, 삼성의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인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하여튼 여기 합류를 추진을 했어요. 회사가 2020년 TSMC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인 VCA죠. 밸류체인 애그리게이터인데, 여기 지위를 내려놓고요. 이제 DSP 생태계에 이제 진입하기까지 대부분의 이제 과정을 이제 진두 지휘를 합니다. DSP 합류 후에도 창업주인 김준석 대표랑 각자 대표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국내 디자인 하우스 그 저변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왜 굳이 TSMC를 벗어나 가지고 삼성 파운드리까지 왔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2005년부터 19년까지 TSMC랑 일을 했다고 합니다. 과거에 TSMC가 삼성과 LG 쪽 설계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국의 디자인 하우스를 찾고 있던 중에 우리가 지원을 했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TSMC 생태계에 진입을 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엔지니어링 서비스만 하는 DCA죠. DCA 생태계가 있고, 그 이후에는 안정화가 되면은 규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VCA 단계로 가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3년 만에 이제 VCA가 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빨리 업그레이드 됐다고 하죠. 그래서 TSMC는 그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보안이 생명이다 보니까 영업 정책상 우리가 계속 성장하기에는 보이지 않는 제약이 많다고 판단을 했고, 때마침 그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삼성은 TSMC보다 늦게 파운드리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한 비즈니스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는데, TSMC의 그 칩 디자인 과정은 삼성 파운드리와 같은, 하여튼 파운드리와 비슷하게 다른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를 이해하고 효율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한 2년 이상의 시간이 좀 필요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TSMC와 삼성 파운드리, 여기에 점유율 격차가 2배 정도 나는데, 디자인 하우스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점유율은 중요하지 않다. 점유율은 중요하지가 않대요. TSMC는 3나노까지 기존의 그 핀팻 그런 공정을 적용을 하는데, 삼성은 차세대 공정인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이게 자리 잡으면 이제 점유율은 금방 좁혀지거나 심지어 역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그 팹리스들은 굉장히 냉혹하기 때문에 삼성 GAA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면은 분위기는 금방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엔비디아 같은 그 팹리스가 다음 물량을 어디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이 파운드리 파워게임도 다른 양상을 이제 보일 수 있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TSMC와 이럴 때는 GUC죠. GUC인데 이거 R칩 같은 대만 디자인 하우스와 경쟁을 했는데, 당시 대만과 한국 업체의 경쟁력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대만도 5나노 이하의 최첨단 물량은 그 몇몇 소수 업체들만 할 뿐이었고, 다만 생태계 차이는 있다고 그래요. 있는데 이 파운드리 인프라하고 반도체 그 설계 자산 IP죠. 그 특화 소프트웨어 디자인 하우스를 대하는 정부와 업계 인식 등이 그렇고요. 미세 공정이 본격화되고 워낙 다양한 반도체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준비해야 할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대만은 자체 생태계 내에서 모두 소화가 가능하지만은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은 선진국이다. 인력들이 가진 기대치가 높아졌고 거기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한국의 스타 반도체 엔지니어가 없다는 점인데, 그 젠슨왕 엔비디어 CEO나 뭐 리사스, AMD CEO처럼 비전과 영감을 줄 수 있는 그 반도체 스타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국가와 기업이 R&D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가치가 있는지 알리는 홍보도 병행돼야겠죠. 다행히 과거에는 파운드리하고 디자인하우스 업계가 전혀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 높은 관심이 큰 힘이 되고, 실제 경쟁력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자율주행차, 뭐 챗 GPT로 인해서 차량용 반도체,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늘고 있는데, 각각 요구하는 퍼포먼스는 다릅니다. 그래서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의 그 디자인 파트너사라고 하죠. 이 AD가. 그래서 ARM의 그 우수 IP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오토모티브, HPC, 엣지 AI 플랫폼을 개발해가지고 그 고객들 제품 개발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미 성과도 나오고 있고, 지난해 10월 독일 AI 반도체 전문 기업이죠. 비디안티스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론치 개발 계획을 맺었어요. 추가적으로 유럽하고 미국 쪽에 고객사 확보를 목전에 뒀다고 합니다. 글로벌 고객사들이 까다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인력 채용이 더 박차를 가고 있는데, 현재 뭐 TSMC랑 일할 때보다도 훨씬 많아졌다고 하네요. 2, 3년 후부터는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을 해가지고 2030년 연매출 1조 원 시대를 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한 기업이네요. 역시 TSMC 대신 삼성에 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업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마십시오.
삼성이 좋으니까 와지 않았겠어요. 삼성전자 지금 뭐 주가가 좀 비실비실 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